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데리다라는 사람의 해체라는 글쓰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글쓰기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리다라는 사람이 설파한 해체란 무엇일까? 해체의 글쓰기입니다. 해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때껏 모든 사람들이 쓰던 진리를 찾는 이런저런 많은 논리적인 방법들을 모두 젖혀놓고 그 논리를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지름길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글쓰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인 지가 1000년 이상 되는데 불교의 그 수도에서 깨달음의 방법에서 단박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노라고 한자로 말하는데 단박에 깨달은다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이러저런 논리가 필요 없이 그냥 대번에 깨달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에서의 점차적으로 경전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전을 이것저것 다 읽어가지고 그 경전을 통해서 점차 깨달음에 이르는 수도 방식을 점수라고 하고 선종에서의 참선을 통해 단박에 깨닫는 수도 방식을 도노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수도의 방법을 점수와 도노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데리다가 불교의 참선에서 힌트를 얻어 해체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연구하다가 길이 막히면 동양의 신비로운 삶의 방법을 빌려다가 해결하곤 했습니다. 불교에서의 참선은 진리를 찾아내는 많은 사유의 방법, 공부에 가는 그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찾는데 이런저런 논리를 사용하면 논리를 세우다가 논리의 숲에 얽힌 나머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논리들을 모두 깨부수고 지름길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도노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노의 방법을 쓰는 것, 그것이 데리다가 이야기한 해체라는 글쓰기의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참선에서는 화두를 들고 사유를 하는데 그 화두는 진리를 향해 지름길로 나아가는 호랑이 굴로 비유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 토끼, 노루, 고라니, 원숭이, 다람쥐, 하이에나, 여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는 한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호랑이가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까닭입니다. 그럼 결국 어찌 되는 거예요? 그 굴에는 호랑이 한 마리만 남게 됩니다. 이게 화두하고 같습니다. 화두를 들고 수도를 하면 그 화두가 잡생각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참선의 방법으로 수도하는 자가 든 화두는 수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을 예로 든다면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 달마 스님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느냐? 부처는 똥치는 막대기이다. 부처란 무엇인가? 마삼근이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이 고양이는 동방의 것이냐 서방의 것이냐? 내 손은 부처님 손인데 다리는 왜 나귀 다리이냐? 이와 같은 것들이 화두인데
그 화두들 가운데서 이 고양이는 동방 것이냐 서방 것이냐 말하자면 남전참묘라는 그 화두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남전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며 숙식하는 방이 하나는 동방이고 하나는 서방이었는데 그 두 방은 미닫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밥은 동방에서 먹고 서방에서 잠을 자거나 반대로 서방에서 먹고 동방에서 자거나 했습니다. 어느 날 동방 스님들은 이 고양이가 동방 것이라고 하고 서방 스님들은 서방 것이라고 우기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툼이 가라앉지 않고 감당할 수 없도록 치열해졌을 때 남전 스님이 동방 서방의 스님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손으로 그 고양이 목을 잡아 허공에 쳐들고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스님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두 방 스님들의 다툼은 지방색과 인맥을 띤 파벌 다툼, 이념 다툼으로 번져가려는 낌새가 보였던 것입니다. 남전 스님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동방 것이냐 서방 것이냐, 동방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고양이 목을 칠 것이고 서방 고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을 칠 것이다. 내 물음에 목을 칠 것이 두려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을지라도 목을 칠 것이다. 어서 대답하여라. 동방의 스님, 서방의 스님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전 스님은 얼른 말을 하라고 재촉하다가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자 고양이의 목을 칼로 쳤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스님들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는데도 그 잔인한 살생을 한 것입니다. 대관절 이 화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은 이념 다툼, 파벌 다툼을 하는 자에게 주는 화두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화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화두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파벌 다툼, 이념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화두일까? 그 화두 뒤에는 고양이 목을 친 비극이 일어난 그날 밤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조주라는 스님이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오자 남전 스님은 조주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조주 스님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말없이 자기가 신는 집신을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후일담이 전해옵니다. 발에 신는 신을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간 조주의 그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 또한 많은 생각을 하는 화두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그 고양이 목을 잘랐다는 그 화두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을 숙제로 남기고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시입니다. 이 시 속에 그 대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대관절 그 화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화두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이런 시를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꽃을 보면 소가지가 없어질까? 이것이 시입니다. 이건 시의 제목이에요. 나는 왜 꽃을 보면 16살 소년처럼 소가지가 없어지고 가슴이 설렐까? 나는 왜 꽃을 보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닮은 도깨비 한 놈을 옆에 끼고 살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아슬아슬한 벼랑의 꽃을 꺾어 서로 부인에게 바치며 헌화가를 읊조리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백수광구처럼 술병을 허리에 차고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다음 이미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고 노래로 불리어지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해변의 묘지 앞의 폴 발레리처럼 바람에 펄럭거리는 책장 같은 파도를 넘기며 살기 위해 분투하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노을이 핏빛으로 타오를 때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담보하고 또 한 생의 젊음을 받는 거래를 하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포도주에 취하여 프로메테우스처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고 싶어질까? 이 시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동방의 고향이냐 서방의 고향이냐, 동방의 고향이라고 우김질을 해도 내가 목을 칠 것이고 서방의 고향이라고 해도 내가 목을 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목을 치는 게 두려워서 아무 소리 않고 있어도 내가 목을 칠 것이다. 자, 말을 해라. 이건 동방의 고향인가 서방의 고향인가?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의 말입니다.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화두인가요? 이 시는 그 화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화두를 읽어낸 자의 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화두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화두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